네,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너무 네,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 8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경주와 포항의 주요 관광지에 찾았다고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포항은 K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네, 경주는 황리단길에 많은 방문객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먼저 추석 연휴 기간이 14일부터 17일까지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56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음, 이는 황리단길을 비롯해 대릉원, 봉황대, 첨성대 일대의 무인개측기 37만여 명과 네, 불국사 관광안내소 19만 5천여 명의 집계를 합한 수치입니다. 네, 특히 황리단길 일대는 추석 전날 16일 11만 5천여 명의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음, 또 불국사의 하루 평균 관광객은 4만 8천여 명이었으며 추석 네, 당일 5만 4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음. 이외에도 대릉원, 봉황대, 첨성대도 인기 방문지로 조사됐습니다. 네, 역시 이 관광도시 1번지 경주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류 시간을 집계한 수치가 또 나왔다고요? 네, 방문객 체류 시간 또 나왔는데요. 이 방문객 체류 시간의 경우에는 황리단길이 가장 길었습니다. 네. 황리단길은 평균 1시간 33분으로 음, 월정교의 1시간 18분, 동궁과 월지 48분, 석굴암 40분, 첨성대 27분보다 많은 시간을 체류했습니다. 네. 특히 황리단길 방문객 중 수도권 거주자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경주는 57만 명이 다녀갔는데 포항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죠? 네, 포항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포항 스페이스워크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호미곶 해맞이 광장 등 주요 명소에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 네. 전체 1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가족 단위 관광객 등 내국인뿐만 아니라 동백꽃 필 무렵, 갯마을 차차차 등 K드라마 촬영지에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이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음,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등 포항 전통시장에도 방문객이 크게 붐볐습니다. 네. 건어물, 제수용품 매장은 연휴 기간 내내 북새통을 이뤘으며 음. 죽도시장에만 5일간 2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오. 나타났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북도가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서 포항 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개편 취향을 추진한다고요. 네, 경북도는 도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포항 경주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 취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경주공항은 개항 이후 국제선 운항이 꾸준히 타진됐지만 2012년 포항과 중국의 다련, 2016년 포항 베트남 하노이 전세기 운항 이외에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는 포항에서 제주, 김포 간 국내선 운항에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남방항공과 중국 간 국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네. 올해 5월에는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등과 함께 2025 에이펙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음,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제선 부정개편 운항에 필요한 또 법적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고요. 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 국내선 전용 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처리 지침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규정은 국제 경기, 국제 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도는 이에 따라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요건의 중앙부처 승인 요건을 음, 관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소식은 이 경북도가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을 또 국내 관광 전용 공항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라고요. 네, 2020년 11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원의 착공식을 가지고 첫 삽을 뜬 울릉공항은 네.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도는 울릉공항에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지정 면세점을 도입해 도서지역 공항이라는 지리적 취약점은 보완하고 관광공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타 공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울릉공항 연계 통합 교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데요. 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울릉공항 이용객은 해당 플랫폼 안에서
AI가 추천하는 여행 음. 일정, 맛집, 교통수당 등을 안내받아서 네.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공항 관련 소식들 살펴봤고요. 다음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소식인데요. 경북도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또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고요. 네, 이 도지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랑스, 일본의 행정통합 사례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일단 뭐 대구시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무산 분위기였는데 네네, 좀 불씨를 살리는 듯 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도지사가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네,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먼저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네.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습니다. 거의 뭐 음. 절반 조금 더 넘게 이렇게 통합을 한 건데요. 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 분권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습니다. 음. 그 결과 레지옹 당 평균 인구는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됐고 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됐으며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이 도지사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프랑스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사례로는 1943년에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서 23개 특별구와 또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를 출범했죠. 네, 맞습니다. 이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지사는 도쿄도는 시, 정, 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 네. 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고 음.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 이 같은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으로 약 500만 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를 하고 국제 도시 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소식이었고요. 보니까 포항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도 열렸었네요. 네, 포항 특정 경비지역사령부 즉 포특사는 지난 20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대우산 일대에서 네. 2024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실시했습니다. 네. 개토식은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발굴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네. 개토식 후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6주간 네. 대우산 601 고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대우산에서 열렸다고 하니까 대우산 일대가 좀 의미 있는 곳인가 보네요. 네, 대우산 일대는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기계 안강지구 전투의 현장입니다. 네. 1950년 8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당시에 격전이 벌어지기도 한 곳입니다. 네. 기계를 탈환한 아군은 적 1245명을 사살을 하고 네. 17명의 포로를 잡는 등 전과를 거뒀지만 92명의 전사자와 500명의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유해 발굴에서는 완전 유해 항구, 부분 유해 항구, 유품 489점이 발굴되기도 한 곳입니다. 네. 포특사 사령관 주일석 소장은 참전용사 여러분과 격전지 주변 주민들의 증언이 끝나지 않는 한 유해 발굴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해 발굴 개토식 관련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좀 반길만한 내용은 아닌데
포항시 상수도 요금이 오는 10월부터 인상이 된다고요? 네, 요금이 오른 소식은 그렇게 반길 만한 소식은 그렇죠. 아니죠. 슬프죠.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10년 동결에 이은 첫 인상이라서 좀 네. 그렇게 인상 필요성은 좀 느껴질 만한 내용이긴 네. 합니다. 이렇게 뭐 향후 5년간 해마다 음. 6.8%씩 오를 예정입니다. 음. 포항시는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는데요. 네. 이번 인상은 지속적인 원가 상승과 노후 배관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럼 얼마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인상에 따른 상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16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9,360원에서 만 원으로 월 평균 6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네. 요금 인상과 더불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진제가 또 폐지가 되면서 네. 단일 요금으로 1에서 20톤 사이인 기존 1단계 요금 기준 톤당 586원에서 625원으로 40원 인상됩니다. 음. 다만 전용 공업 상수도 요금은 다른 유사 규모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서 10%의 추가 인상을 적용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인상에 따라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러 감면책도 신설했다고요? 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건당 300원의 할인을 적용해 음. 줍니다. 네. 또 뭐 계량기 보호통 및 옥내 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의 감면을 적용을 하고 네.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확대합니다. 음.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양질의 수돗물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노후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뉴스이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